서울 서남부 최대 상권, 신림 사거리. 오늘은 서울 서남부 상권의 대표주자 신림역 상권에 나왔습니다. 신림역은 전체 지하철역 중에서 일평균 승하차 인구수 7위, 단일 노선 기준으로는 4위에 랭크될 정도로 교통 혼잡도가 높은 곳인데요.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역은 강남, 잠실, 홍대 입구, 고속터미널, 사당, 서울역, 구로 디지털 단지와 신림까지 전체 역 중에 8개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승하차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환승 가능한 버스 노선이나 정류장도 많고 이용객도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은 혼잡도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는 뜻이고요. 또 배후에 주거 세대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관악구 인구가 48만 7천 명, 신림동 인구가 24만 4천 명이고 이 주거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역이 신림역이라고 할 수 있죠. 교통 중심지다 보니 온갖 기능들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쇼핑센터, 은행이나 병원, 그리고 기본적인 유흥 기능이나 스포츠 센터 등 핵심 시설들이 모두 신림역 주변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 전체 상권 중에 주류 소비액 데이터를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신림 상권이 4위를 차지했던 기억도 나네요. 그만큼 크고 활성화된 상권이라는 뜻입니다. 상권은 사거리를 중심으로 크게 4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출근 동선으로 종일형 업종이 많이 분포하고 타임스트림 쇼핑센터가 있는 1, 2번 출구 방면, 순대촌과 먹자골목이 넓게 형성된 신림역을 대표하는 3, 4번 출구 방면, 신대방역 방향으로 대로변엔 병의원, 이면도로엔 모텔과 고깃집이 차지하고 있는 5, 6번 출구 방면, 마지막으로 르네상스 중심으로 이면도로엔 유흥주점과 모텔촌이 형성된 7, 8번 출구 방면으로 나뉩니다. 일단 신림 상권의 대표격인 3, 4번 출구 방면 먹자골목부터 돌아봤는데요. 이쪽 구역은 전체 업종의 62%가 음식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40~50% 정도 음식업으로 구성된 다른 3개 구역보다 확실히 음식업 비중이 높습니다. 또 순대타운에 형성된 순대 전문점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업종이 호프 맥주, 한식, 커피, 유흥주점, 포차, 고깃집 순으로 나타나는데 저녁 시간대 주류 소비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주소비층도 20, 30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40, 50대 고객 수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비율로는 20, 30대가 많지만 40, 50대가 이용할 만한 업종도 많기 때문이죠. 삼겹살집이나 한식집은 연령대가 고르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20, 30대는 주로 호프나 포차와 같은 주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순대타운을 이용하는 고객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특징은 이미 예전부터 나타나던 특징이기 때문에 새롭지는 않은데요. 오랜만에 찾은 상권에서 새롭게 발견한 특징이라고 하면 2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호프집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주점이라고 해서 다 같은 주점이 아니거든요. 지난 편에서 신천이나 방이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1층 메인 자리를 고깃집이 차지하고 있다고 유행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신림역은 금별 맥주, 역전 할머니 맥주, 펌비어킹 같은 호프 브랜드가 메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림역 상권이 전국 주요 상권 중에 주류 소비가 4위라고 언급한 것처럼 각종 주점이 새로 입점하고 시장성을 평가받는 테스트베드가 이곳 신림 상권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유행을 타고 있는 맥주집 브랜드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이하게 나타나는 업종은 인생 네컷 같은 사진숍 브랜드인데요. 다른 먹자 상권에서는 한두 개 보일 만한 사진숍이 4, 5개 정도 분포하고 있어서 꽤 많습니다. 예전부터 오락실이나 뽑기방, 스티커 사진 같은 오락 업종이 많기는 했었는데 업종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로변을 건너 5, 6번 출구 방면을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3, 4번 출구 방면 먹자 골목만큼은 아니지만 음식업이 전체 52%를 차지할 정도로 이쪽 방면도 먹을거리가 많습니다.
다만 이쪽 구역은 유흥주점과 노래방, 모텔 같은 유흥가 특징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요. 고깃집 비율이 높은 편인데 예전 부추곱창이 이쪽 구역에서 흥행을 시작한 뒤로 신촌 황소곱창, 아우성곱창, 황소곱창 등의 점포가 밀집하면서 곱창 골목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물탕이나 횟집, 새우 전문점, 삼겹살, 정육식당, 갈비집들이 분포하고 있어서 3, 4번 방면의 먹자 골목과는 살짝 느낌이 다르죠. 주요 소비 연령대도 순대촌 방면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이쪽 방면의 특징은 종종 새로운 컨셉의 특색 있는 매장들이 진출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소비 여력이 있는 연령대가 높은 고객층이 이쪽으로 집중된다면 고급스러운 컨셉의 음식점은 먹자 골목보다 이쪽 구역을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순대촌 주변에서 봤던 맥주 브랜드의 서브 매장이 이쪽 구역에 분포하는 것도 재미있는 현상이네요. 세 번째 구역은 7, 8번 출구 방면입니다. 이쪽은 르네상스 뒤편으로 유흥가가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먹자 골목이라고 부를 만한 규모는 아니고 오히려 보라매 공원 방면으로 진행되는 대로변 쪽에 한식과 커피 전문점 수가 많습니다. 미용실이나 피부관리, 네일숍 같은 미용 서비스가 많이 분포하고요. 사실 신림사거리에서 이쪽 구역은 르네상스라는 대표 건물의 흥망이 중요했습니다. 과거에 르네상스가 흥했던 시기는 동대문 두타, 밀리오레 같은 보세 의류 쇼핑센터가 흥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동네에 대형 패션 쇼핑센터가 생겼다는 이슈몰이와 쇼핑뿐만 아니라 새로운 음식점,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어서 상권의 앵커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의류 쇼핑센터의 유행이 지나갈 무렵 르네상스 꼭대기층에 나이트클럽이 입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정도 유입력을 갖춘 업종이 아니면 상가 전체를 유지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포도몰이라는 더 새로운 시설이 1, 2번 출구 방면에 등장하면서 뭔가 다른 구성이 필요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직 크게 매력적인 구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크게 실효성이 없기도 했고요. 배우 세대의 수요와 주변 상권의 구성, 타임스트림과는 다른 구성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 2번 출구 방면으로 넘어왔는데요. 타임스퀘어의 젊은 감성, 타임스트림은 예전 포도몰 시절부터 쇼핑센터로는 대표격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층은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는데 여전히 손님이 많았고요. 맞은편 7, 8번 출구 방면에 매장을 하나 더 늘리는 근거가 되기도 했죠.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신림사거리는 각 구역별로 올리브영, 파리바게트 등의 브랜드가 여러 개 위치하는 특징도 보입니다. 또 타임스트림으로 개편될 무렵 1층에는 쉑쉑버거가 입점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쉑쉑버거가 신림에? 라고 놀라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 구역은 패스트푸드 업종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몇십 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맥도날드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맥도날드 본사에게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죠. 그 이후에 생긴 버거킹도 굉장히 크게 흥행을 했고 지금도 종일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KFC 매장도 들어왔고요. 그러니 쉑쉑버거도 이 구역이 패스트푸드의 성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패스트푸드와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이 구역은 원래 출근 동선인데요. 상권에서 출근 동선은 큰 매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근할 때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 먹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대부분 퇴근 동선을 선호하는데 그러다 보니 출근 동선에는 저녁 시간대 위주의 주점 같은 업종보다는 종일 회전할 수 있는 업종이나 브랜드가 많이 배치됩니다. 병원이나 은행, 미용 서비스 같은 업종이나 다이소 같은 브랜드 말이죠. 패스트푸드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고 분식이나 닭강정, 핫도그 브랜드가 이 구역에 많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서울에는 사거리 상권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각 구역의 역할과 활성도가 고루 분포하는 상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림 상권은 대표적인 사거리 상권의 전형이고요. 최근에는 별빛 신사리,
별빛 내린천으로 브랜딩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산모 스프렉스 부근의 내린천을 보니 어두침침하던 구역들이 좀 더 밝아진 느낌이 들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 최근 방문한 상권들에 비해 공실도 적은 것 같아서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앞으로 발전할 신사리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실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